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생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엘리아 크럼과 엘렌 랑거 두 연구자는 재미있는 생각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호텔 객실 청소 직원들의 그런 운동 습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실험은 호텔 청소 직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또 비교 집단을 해서 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운동의 이점을 알려주고 또 그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15분 동안 침대 시트를 갈 때는 40kcal의 칼로리가 열량이 소모가 된다. 또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경우에는 50칼로리의 열량을, 또 화장실을 청소할 경우에는 60칼로리의 칼로리를 소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비교 집단에서는 운동의 이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고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집단은 특별한 운동이나 또 식습관, 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별다른 습관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생활에서 특별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해서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주 후에 드디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연구자들은 청소 직원들이 어떤 일어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운동 이점과 그 다음에 소비되는 칼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평균 0.8kg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체질량이라든가 또 허리둘레, 또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비교 집단인 두 번째 집단은 몸무게가 전혀 줄지 않았고 다른 것들도 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일까 이렇게 했는데, 연구자들은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믿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런 일이 이 운동량의 어떤 효과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니 이 몸도 따라서 반응을 한 것으로 그것이 현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만 바꾸어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많이 알려지다시피 의학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받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가짜 약을 진통제를 주고 환자에게 지금은 통증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는 진짜 약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상태라든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생각에 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된 선생님들에게 당신들은 매우 우수한 선생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뛰어난 학생들만 선발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엄청 뛰어난 선생님들만 선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만 선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재밌는 것은 그 선발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교해서 약 25% 이상의 높은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특별히 선발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이는 어떤 능력이나기보다는 생각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어떤 그 시선으로 학생을 바라보느냐, 또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또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친절이라든가 배려라든가 감사, 희망이라든가 호기심, 리더십, 용기, 시민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두려움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런 것들은 절망,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늘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는, 또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매사에 불평, 불만을 하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감사할 때와 화날 때 우리의 뇌가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부신 피지를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관련된 어떤 부분과 또 즐거움과 관련된 그런 혈압 중추가 작용을 해서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생각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식은 주로 이성적이고 무의식은 주로 감성적, 감정입니다. 무의식이 힘센 코끼리에 비유를 하고 의식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에 비교를 합니다. 사람이 코끼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의식은 무의식을 이렇게 방향을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코끼리가 반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곳을 갈 수도 없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식은 무의식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마치 비행기의 조종사처럼 의식은 무의식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마치 코끼리를 탄 사람이 코끼리를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비슷하게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의식이 무의식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화를 낸다든가 흥분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힘이 가진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정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우리 어떤 마인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 주는 물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햇빛은 느낌입니다. 이에 반해서 꽃밭에 나는 그런 잡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면 아름다운 꽃과 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 또 생각을 어떻게 또 잘 조절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댓글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